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HTML 할 때 제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패한 마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딩은 안쪽 여백, 마진은 바깥 여백 해서 개념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패딩은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인셋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탑, 라이트 뭡니까? 바텀, 레프트, 센터 맞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소스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어디 있나요? 아 맞네요. 그죠? 아, 센터는 여백이 없죠. 제가 왜 이럽니까? 여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거는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제가 HTML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패딩은 항상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컨테이너가 되는 확률이 거의 한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진은 이제 버튼이 기준이 돼서 바깥 여백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마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바 코드로 보시게 되면 H박스 이렇게 생성하고 H박스에 세터 중에서 셋 패딩을 이용을 해서 인셋 객체를 이렇게 50만 줬다라는 것은 탑, 라이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각각 50픽셀씩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fxml 태그도 역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패딩으로 시작을 해서 인셋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들여쓰기 개념으로 안쪽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들과의 여백 인터벌 차이입니다. 그죠? 간격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진은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자 H박스에 셋 마진을 주는데 그 기준점이 버튼이다 이 뜻입니다. 버튼이 기준이 돼서 50픽셀씩 바깥 여백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패딩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마진을 쓰는 거는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봐도 마진보다 패딩이 많이 쓰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진과 패딩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제가 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HTML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 말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이 인셋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성자가 두 개 있다라는 거 자바 fx 닥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지오메트리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네, 뭐 여기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볼 때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fxml 작성 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씬빌더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도 돼요.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fxml 코드를 조금은 아니더라도 좀 볼 줄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작성 규칙을 배우고, 그리고 씬빌더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상수라든지 이제 객체라든지 이런 걸 생성을 할 때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쳐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자, fxml 태그는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되어 원래 실행이 돼요. 이 우리가 fxml로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자바 코드로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매핑이 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처리할 때 그게 인스턴스들이 다 생성이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옵저버블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적 레이아웃과 그리고 fxml 레이아웃이 있는데, 옆에 내용을 보시면 좌측 거는 자바 코드고 우측 거는 fxml 코드인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자, 에지박스에 세터를 호출하는 셋으로 시작하는 것들은요, 항상 태그를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셋, 요거는 이제 객체 생성을 할 때 이거는 생성자를 이제 탑 라이트 바텀 센터 레프트로 있는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싱도 역시 세터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et 스페이싱 대신에 fxml 레이아웃 코드로는 스페이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보시면 텍스트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터나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항상 끝 태그와 시작 태그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도 역시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뭡니까? set pref width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이렇게 끝 태그와 시작 태그가 있어야 되는, 이거는 통상 클래스나 세터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태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 내용들도 다 동일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배치되므로 제가 아까 전에 children, 자식이라는 복수잖아요, 그죠? child가 아니고 children이니까 복수이기 때문에 이제 children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여러가지 컨트롤들을 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dd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add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태그로 바꾸니까 약간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패키지를 이제 선언하는데 통상 여러분들이 fxml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예외가 터질 때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resolved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예외가 뜰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선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임포트에서 이제 우리가 물음표로 이렇게 임포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임포트에서 패키지가 임포트가 덜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 이제 우리가 fxml 태그를 직접 이제 하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때 할 때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잘 이용을 하시면 뭐 자동으로 임포트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자바 코드로는 우리가 항상 임포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fxml 태그는, 자, 항상 앞에 물음표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 물음표가 붙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룰이니까요. 알겠죠? 예, 이렇게 붙었고, 그리고, 자, 이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컨테이너들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테이너 때문에 뭐 에러가 났다 그러면 H박스에 이렇게 국한되게끔 잡지 마시고요. 우리 아스타 있죠, 아스타리크. 이거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레이아웃에다가 그냥 아스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도 그냥 아스타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씬빌더로 우리가 만들게 되면 이게 아스타로 나오지 않고요. 쭉 그 컨트롤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코드가 좀 길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추후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이거 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 애들 보니까 전부 다 씬빌더 이용해서 합디다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볼 줄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찾아보고 아 이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지. 그러면 이때 찾아 들어가서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씬빌더를 이용해서 막 만들다가 어떠한 부분에서 에러가 터지고 예외가 터졌으면 이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소스만 볼 줄 알고 코드만 수정해 줄 줄 아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씬빌더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XML 버전이 1.0이다 라는 거고, 인코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겠죠. 그러면 UTF-8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컨테이너 태그가 있는데, 보통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HBox였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XML NS가 있어요. NS는 네임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요, 그냥 태그에 그냥 일부 고유 이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다른 태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FXML 태그인데 이제 막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TML에도 버튼 태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하고 중복을 피해 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붙여줘요. 우리가 HTML 할 때도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붙여줬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나시죠? 네?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성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태그들마다 중복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자를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XML 네임스페이스에서 콜론에서 fx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fxml 파일이다 라는 뜻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fx라는 접미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접두어가 되겠죠. 그죠? 접두어가 붙는 것은 배치와 관련된다는 것보다는 객체를 생성하거나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컨트롤러 지정할 때 자주 사용하니까 일단은 접두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fx 뭐 컨스탄트, fx 루트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하 fx에서 뭔가를 지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 쭉쭉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태그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그 선언은 HTML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도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XML 스트림 익셉션 예외가 터집니다. 이 예외가 터졌다면 아 내가 어디 뭐 이 갈로 하나를 덜 닫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태그의 내용이 뭐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태그 이름 그리고 바로 슬러시, 대표적인 게 우리 HTML에서 BR 태그였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자바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트 호출됐으니까 여기에 텍스트로 이렇게 태그를 닫아 주시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텍스트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확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닫아 주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거는 우리가 계속 쳐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속성 선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굳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세터 호출해서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뭐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 오는 게 이제 세터 메서드들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값들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거 인텔리전스 기능 이용하면요 알아서 다운표 올라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객체 선언이 이제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내용만 그냥 거추장하게 많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그냥 hbox를 생성한다 그러면 hbox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생성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패딩은 셋 패딩이니까 거의 세트 호출한 거고 매개 값으로 클래스가 들어가니까 인색 객체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한 겁니다. 맞죠? 예. 쳐보면 압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 쳐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왜 value of라는 메서드 아시죠? value of는 객체를 만들죠. 그죠? 맞습니까? 정적 메서드로. 그죠? 스트링도 있고 래퍼 객체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에서 fx 하면 대시하고 fx하고 콜론하고 value 하면 value of 메서드를 호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없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 쳐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역시 fx 옆에 constant가 붙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상수겠죠. 그죠?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fx constant에서 max value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제 상수 형태로 선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fx 팩토리라는 게 이제 있는데 constant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constant가 const 그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상수라는 개념이라는 걸 잘 알 텐데 팩토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요거는 좀 중점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fxml에서 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하고 팩토리하고 니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적 메서드를 우리가 여기다가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매우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콤보 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제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 선택 이렇게 누르면 공개, 비공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역시 옵저버블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 주는 게 fx에 보면 우리가 컬렉션이라는 컬렉션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뭐지 자바닥스래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거에서 이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fx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 collections 해서 점 해서 observable array list 해서 여기에다가 공개, 비공개 이 스트링 값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세터를 통해 가지고 set item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바 코드로. 근데 이거를 이제 fxml 코드로 이렇게 바꾸면 콤보 박스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터인 items, set items를 호출해 가지고 items라는 태그를 이용을 했고요. 그 안에다가 fx collections 하고요. 그 다음에 fx factory라는 코드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적 메서드를 쓰겠다라고 알리고요. 그 이름이 바로 observable array list다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매개 값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공개 비공개를 이렇게 value 값으로 value of 메서드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별로 여기에 처음 맞닥뜨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계속 나오니까요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제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보면 됩니다. 자, 요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fxml 레이아웃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예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요까지 해서 이론은 마칠게요.